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당시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검찰 내부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조만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조작 기소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했잖아요. 네. 정권 바뀌고 나서. 네. 그런데 9개월 만에 참 오래 걸렸다. 9개월 만에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고요. 네. 징계 권한이 있는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결론 낸 근거는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뤘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뭐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당사자는. 뭐 우리가 아는 박상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 하나 징계하는데 절차가 더럽게 까다롭더만 내 보니까 이제 했지 요렇게 대검에다가 이제 보고했지. 대검에서 이제 해야 되죠. 그러면은 감찰위원회를 또 열어. 대검에서 외부 인사도 들어왔고 감찰위원회를 열어. 거기서 이제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하나 봐. 그럼 거기서 뭐 어떤 결론이 나오잖아. 네. 그 결론을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한테 또 얘기를 해. 예. 그러면은 구자연이가 요걸 또 법무부에다가 또 요청을 해. 법무부에. 그래서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나 봐요. 맞아요?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심해. 아니 뭐 이 박상용이 하나 징계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네, 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준비한 TF나 여러 곳에서 5월 18일이 만기다. 그러니까 징계 시효 3년 만기다. 왜냐하면은 5월 17일 날, 5월 17일 날 연어 술 파티를 했다고 하니, 네. 그로부터 만 3년, 5월 18일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다. 그냥 감찰 첫 회의하는데 한 달 걸릴 수 있답니다, 이게. 감찰부장 김성동이 이 시간을 끌면은 대검에. 그래서 장관이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좀 작은 건데 5월 17일 끝나면 이게 징계 못 한다. 김성태가 11일밖에 안 남았는데. 김성태가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가지고 5월 17일 날 술하고 연어 파티 했냐 안 했냐 때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어랑 밥은 먹었고 5월 17일 날 술을 안 먹었다는 거. 술 먹은 날을 5월 22일로 기억하고 있대요. 김성태는요? 김성태가 실제로 그렇게 기억한대요.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5월 17일 말고 그 외에 다른 날 있었으면 네 5월 21일은 했습니다. 이러려고 했대요. 에이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가 거짓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면 5월 22일을 추가하면 일주일이 늘어난다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효가 아직 우리가 최종 최종 감찰 의뢰서를 못 받잖아요. 네. 그 최종 의뢰서에 우리는 23년 5월 17일이 만 3년이니까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나쁜 행위가 추가돼 있으면 그게 포함시켜서 감찰 대상으로 삼으면 조금 시간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이 법무장관님의 태도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 이거 이제 진실로 다 밝혀졌으니까 여기 플러스 그 위증한 사람들 요거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징계 이게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증한 사람들 영상 잠깐 보고 갑니다. 연어 술파티에 대한 입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연어의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이렇게 박상용 검사도 포함이네요.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쌍방울 직원이 그 음료수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검찰청 안으로 들고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소주를 그렇게 마시고 그랬었나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예. 그날 소주 산 영수증은 우리 박상웅 정인 법인카드는 맞습니까?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카드지만 예. 제가 구입한 것이 술은 왜 아니라 사신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샀습니다. 어디서 드셨어요? 차 안에서 먹고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술이 아니면 세월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유. 근데 진짜 이 검사들이 얼마나 정말 악마냐. 이미 진실을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발언을 갖고 위증했다고 자기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기소했고 지금도 재판을 받는데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진실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최소한 위증권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거는 공소 취소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공소 취소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얘기해가지고 의결한 걸로는 공식적으로 판단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개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판단했잖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감찰 내부에서 검찰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기소도 검찰이 판단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는 감찰을 한 사람들의 생각이지 전체 우리 검찰 조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뭉개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나는 진짜 이거... 하려면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또 정치적 쟁점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 공조직이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으로 변화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이제 최욱 MC가 잘 정리해 주신 그 징계 절차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잖아요. 네. 아까 이제 감찰위원회를 네.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우리가 지금 각별하게 계속 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그 국민참여재판 하면서 증거 신청하고 뭐 저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집단 퇴장한 거 있잖아요. 검사들. 그게 그 위증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 재판에서 그거 징계 사유 안 된다라고 결정한 데가 감찰위원회란 말이에요 지금. 요 감찰위원회.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박상용이가 저기 한 거나 네. 그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재판에서 증거 신청했는데 퇴장한 검사들이나 네. 다 한 묶음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그거를 예상하고 박성재는 알박기를 해놓고 나간 거고. 김성동이. 네. 그러니까 김성동이는 지금 주어진 임무대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김성동이가 있는 자리가 정확한 명칭이 대검 감찰부장. 대검 감찰부장. 네. 한동수 변호사가 했던 거. 예전에. 그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자리예요? 아니 감찰부장이 잘못을 한 게 있으면 그거를 이유로 징계해서 해임할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감찰부장이 고의적으로 징계를 회피하고 뭘 망가뜨린다고 하기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감찰위원회는 고정돼 있는 거 인물이 아니면 또 새로 꾸리는 거예요? 위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임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직 검사들도 들어가고 외부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건 공개는 안 돼 있고 지난번에 박은정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승진시킨 검사도 감찰위원회 들어가가지고 반대했다. 징계사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익 집단이에요. 그냥 지들끼리 감싸주고 털어주고 뭉개주고. 그래서 법무부 감찰부장이 이제 가지고 와서 법무부 감찰관이 예, 감찰관이 할 수도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행동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이제 정치 쟁점화될 것을 우려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선거 국면에서 조심스러운 건지 아닌지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작 기소 관련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 다 밝혀졌다. 네. 맞지? 이번엔 뭐 또 서울고검도 거기까지 또 덧붙여 준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언론은 아예 안 다뤘잖아. 그 비밀을 이번에 그냥 딱 내가 눈으로 보여줄게요. 비밀을 밝혀냈거든요. 요거 재밌습니다. 지금 언론은요, 조작 기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다 써도 부족할 판인데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안 다루고 언론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조작 기소한 놈들 이제 처벌해야 되니까 민주당은 특검을 지금 발의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 특검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야. 이 특검을. 그래 놓고 이 특검에 대해서 우리 검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사님들 생각을 물어보고 있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가요. 검사들에게 조작 기소 특검에 파견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를 물어봤어요. 일단은 그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죠.
뭐 이런 식의 기사 자주 등장합니다. A 부장검사 등장하고요. 실명도 말 못해. 예, 이 부장검사는 내게 의향을 물어보면 휴직하거나 사표를 낼 것이다. 그리고 B 검사 등장하는데요. 이 B 검사는 원하지도 않는데 특검에 끌려가듯이 파견 다녀왔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 도리어 파견 검사들이 법 왜곡죄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 검사 옷을 벗는 게 낫다. 뭐 진짜 자신 있으면 벗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복수의 검사라고 또 등장을 합니다. 네. 당장 조작 기소라고 의심할 새로운 증거가 거의 없는 셈인데 수사로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냥 자 근데 이제 재밌다. 또 있어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정성스럽게 쓴 기자가 누군가 이름을 봤어. 네. 이름을 봤더니 아는 사람이야? 고도의 기자야. 고도의 기자가 누구야? 대장동 그분을 만들어낸 그 기자. 그러니까 언론이 왜 안 쓰냐? 조작 기소. 당사자인 거야. 당사자. 와, 이거 몰랐다. 당사자니까 이거를 못 써요. 그러니까 당사자니까 특검이 무서워. 와. 이제는 궁금증이 다 풀렸어. 와. 고도해. 그러니까 고도해. 이 검언 유착의 실체가 이제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네. 검찰 상까지 조직이라고 하는 받았잖아요. 것이 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가라는 것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와. 동아일보가 좋은 보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다 드러냈어. 다 이거는. 드러났어. 이거 이제 질문은 당연히 와. 언론의 책임에서 관점을 보자면 전제 사실도 사실은 저거 면피용을 위해서라도 특검까지 이르게 된 이 현실에 대해서 검사로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거 확인하라고 특검에 가서 확인하라면 너 어떻게 할래? 네네. 요렇게 가면은 또 혹시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하는 놈 또 말하는 거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안 간다. 저게 공직자예요? 진짜 저게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동아일보가 지금 이 보도를 냈잖아요. 네. 고도의 기자가. 네. 근데 약간 동아일보 내부에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딱 이 보도를 찍어가지고 상 취소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아일보 내부에서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다 이런 뭐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동아일보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약간 궤가 달랐어요. 그랬었죠. 윤석열 탄핵에 동아일보가 목소리를 제대로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선중앙이랑은 좀 달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이 구성원들의 분위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이 보수 쪽에서 이재명 정권 탄생에 우리도 일정한 지분이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찍어가지고 직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괜히 도와줬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최근에 좀 동아일보 내부에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보도가 여기서 동아일보가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발심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니 그게 그동안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면 고도의 기자가 이런 기사를 안 쓰지 말고 대장도 그분 죄송했습니다 해야죠. 그렇죠. 그럼 깔끔하게 그동안 점수 딴 걸 다 찾아갈 수가 아니 있는데. 그건 내가 지금 보니까 너무 잘못 썼더라.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작 기소 많더라. 그렇죠. 검사들 찾으면서 당신 왜 조작 기소했어? 왜 우리 속였어? 자, A 검사. 자, 나는 조작 기소 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 그런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검사한테 찾아가서 아니 녹취록 있다며 그거 보여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야지. 말이 안 되지. 네,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조작 기소는 검찰이 했지만 거기에 치어리더 역할을 본인이 한 거를 본인도 아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 해요. 그리고 이거를 밝히는 특검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당사자였던 거야. 네. 난 고도회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돼서 나 이제 편해요, 마음이. 아니 그리고 그때 대장동 1기 수사팀에 있었던 김태훈 검사인가요? 예. 대전 고검장? 예. 이 보도가 나왔을 뭐라고 때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었어요. 이 기자단을 통해서 이거 아니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아무도 됐다는. 안 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런 식으로 동아일보가 나오는데도 아무런 비판 기사가 다른 언론에서 안 나오잖아요. 원래도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저는 참 이게 답답하고 끔찍할 정도로 한심한 게 뭐냐면 저런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인 근본에 있는 윤석열이는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똘마니로서 이제 여기까지 수행했던 검사들은 이미 민낯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다 드러났어. 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저 처벌받을 단계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간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알리고 사건 왜곡하고 국민들을 호도시켰던 언론은 무슨 맞아. 책임을 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진짜 문제야.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니까. 근데 책임을 안 지면 가만히 있으면서 그야말로 있는 사실 보도만 하든지. 네. 근데 그러니까요. 끝까지 이렇게 정치 행위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언론이 존재하는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렇죠. 당하는 맞아요.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이 언론 문제 이거 참 큰일입니다, 진짜. 근데 진짜 이 기사의 질 자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는 게 어제 그 오마이뉴스의 김종훈 기자 정말 국조특위 관련해서 40개 넘는 기사 쓰고 분석하고 진짜 힘들어 그거 보면. 근데 그런 기사가 있는 반면에 이거는 제가 그냥 기사만 쭉 봐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때요? 어때요? 그렇지. 한마디면 돼. 그냥 되게 쉬워. 그대로 타이핑한. 근데 거기에 대한 본인 생각도 없어. 야 이게 기사 질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아니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우리가 좀 과했습니다라든지 이런 답변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기사에 반영 안 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몇몇은 이런 반응도 있었다. 이렇게 써야죠 기자라면. 네. 이거 심각합니다. 자,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 나도 이게 참 좀 답답한데 박상용 검사가 어쨌든 당사자잖아요. 연어회 술 파티 있었다고 결론이 났고 박상용 검사는 자기는 연어회 술 파티 관련해서는 조사받은 적이 없다. 네, 그랬다고. 근데 다른 거는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집어서 얘기한 걸 보면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한 조사까지 뭐 무르익지 않았다는 건지. 그러니까 연어회 술 파티에는 박상용이 그 현재가 없었으니까 아마 고검 TF에서 박상용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안 물어봤. 박상용 요거 관련해서만 딱 나 요거는 안 받았어. 다른 건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아니 그 박상용 검사가 자기가 술을 갖다가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술을 사다가 자기가 준 사람은 아닐 거잖아. 그리고 지금 특정이 되는 그 시간에는 저녁 먹는 시간이었다는 거고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은 박상용한테 물어볼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가 뻔뻔하게 나온다는 것은 왜 그러냐. 연어 술 파티라고 그랬을 때 파티라고 하는 게 뭐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흥청망청 파티는 아니라는 게 분명히 말했고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밖에 나와가지고 구치소에서 주지 않는 특별한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자기는 파티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소주. 그러니까 뭐 소주는 두 번째 문제고 확인이 된 거는 어쨌든 간에 연어 덮밥은 차라리 이제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 특별한 도시락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박상용은 자기는 그런 거 한 번도 뭐 준 적도 없고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동안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교도관들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그건 아니었다. 네 말 중에 이거는 틀린 말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로지 그게 없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본인이 얘기한 것 중에 분명히 확인이 돼서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온 게 있으면 내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고 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뭐 내지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기는 엄청나게 지금 뭐 의롭고 되게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날 20만 원인가를 이 박상용 검사가 자기 개인 돈으로 또 결제를 해준 게 또 있었대요. 그거 뭔지는 사실 또 밝혀지지는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또 밝혀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연어술 파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은 그 이화영이라는 사람의 말과 이 김성태라는 사람의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김성태는 지금 이 박상용 검사 친화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검찰 친화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혜택받았던 게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무조건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화영 말도 그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냐? 아니면은 그 사람 말도 확인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실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거는 거짓말 탐지기 해봤더니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사들은 원래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나오면 또 그건 물론 증거로는 안 쓰더라도 사실은 또 믿거든요. 거짓말 탐지기가 그리고 상대방이 있으면 둘 다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요. 원래 박상용 검사한테 그걸 요청을 안 했나? 아니 박상용은 모르죠. 그 안에서 술을 자기가 사다 준지 아니니까 해봤자 결국은 박상용은 나는 없었다 이런 걸만 말하겠지. 박상용한테 물어볼 건 아닌 거죠. 그렇겠구나. 원래 물어보려면 김성태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겠네. 그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박상웅이라고 그날 술을 사온 사람. 배달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산 사람은 A라는 다른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위로 배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한테 받으라고. 박상웅은 자기가 그 술 자기가 먹었다고 그랬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되는 게 그 산 시간이 이미 6시가 넘었는데 자기가 무슨 올라오는 길에 차에서 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게다가 이 사람들과 아까 말한 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확인을 해보려면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동의가 됐으면 사실 확인해 봤겠죠. 그러니까 이화영만 동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동의한 사람이 사실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맞는 거죠. 감내하면서 한 거니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연호의 술 파티가 요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회유와 협박 요게 다 맞습니다. 대마가 무너지는 단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박상용도 여기에 그렇게 그냥 강하게 이거 아니다 하는 거고. 처음에 연호에 이응도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점 물러서면서 사비까지 쓰고 이랬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나 조사 안 받았는데 이 파티는 없었겠죠. 근데 술자리가 있었다는 정황이 매우 농후한 거고 그 사람이 저번 시간에도 다뤘지만 술을 산 이후에 수원지검에서 강남 쪽 멀지 않아요. 봉은사 가는데 기사가 운전하는 차 뒤에서 그 술을 마셨다. 박상용이 깡소주로 그거 마셨다고 그랬어. 그것도 그냥 깡소주 아니라 이렇게 페트에 왜 부어서 마셔요. 왜냐하면 그거는 소주를 페트에 부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결제 내역을 보면 이거는 아니라고 감추고 싶은 사람의 거짓말에 동의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게 그 박상용이 어쨌든 나중에 박상용 검사는 나중에 어쨌든 특검하면 이제 수사로 전환이 될 텐데 그 전에 일단 징계는 기본적인 절차잖아요. 네, 내일인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발표한다고? 징계 시효가 17일 만료인데 일단 절차가 감찰 대검에서 이제 그 고검 TF에서 이걸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으니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이걸 갖다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할지 말지. 그런데 여기 대검 감찰위원회라는 게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다 짜여진 그 위원들이고. 감찰부장도 김성동 감찰부장이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알바끼 한 인사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 수원지검에서 왜 재판장들 4명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간 집단 그것도 징계 못했거든. 징계 못한다고. 징계가 이게 되겠느냐.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이제 그 한겨레 사설 이런 걸 봐도 좀 부적절하다. 이게 어떻게 징계 사유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상당히 좀 공감이 됐어요. 그때도 되게 팽팽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대3으로 됐죠. 예, 그러니까 거의 한 명만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 기조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세팅됐고 뭐 어떤 인사들이 알박기 인사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징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주장을 하시는 것도 확인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집단 항명 비슷하게 퇴장한 것보다 이건 훨씬 엄중한 사안이에요. 박상용은 자기가 자기 말을 먹어버리잖아요. 거기에 자기 부인을 하잖아요. 그게 증거로 드러나는 순간 이 내부에 감찰 이건 징계조차 할 수도 없네. 이 결론을 내릴까? 그거는 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식적인 그러니까 당연한 상식적인 이제 생각이고 지금 여기는 감찰위원회가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때 감찰위원회가 구성된 그 조직이 그대로 있는 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위원회를 관할하는 감찰부장은 알박기 인사다. 누군지 우리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찰위원회가 지난번 수원지검 그 4명 불징계한 것처럼 이번에도 박상용 이거 징계 대상 안 돼 해버리면은 17일이 징계 시효인데 방법이 그럼 마지막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 그럼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려면 17일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느냐? 17일, 12일 남았는데 거의 될 것 같은데요. 9일. 그거야 뭐 위원회에서 결론만 내리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 명분이 있고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실제 징계를 안 해가지고 시효를 놓쳐가지고 징계를 못하게 되는 것과 이제 이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징계인지 아닌지 뭐 우리는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징계를 했을 때 박상용이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가 뭐 징계 취소 청구 소송 같은 걸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이게 뭐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 시효를 놓쳐가지고 아예 못하게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징계는 할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법까지 바꾼 거잖아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
근데 저는 검찰 이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대검위원회에서 예. 감찰위원회에서 예.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이거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 이게 스스로가 정화하지 못하면 이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검사들이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런 사건을 징계를 안 한다면. 근데 이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원지검 그 집단 퇴장 4명도 그것 집단 퇴장 4명도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엄정하게 감찰해라 직접 지시한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징계 얘네들 하면 안 된다고 감찰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주장은 예. 원래 그거는 자기네들이 원래 회피하고 재판부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의견을 내는 거면 예. 당연히 그 동안에도 그 전에도 그냥 퇴장해 왔다. 이제 그게 그 동안에 원래 우리들이 해오던 방식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했었기 그건 때문에. 걔네들의 변명이고 다른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어도 그럼 징계를 안 했을 거냐?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직접 그러니까 지시를 내린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도 만약 그렇게 되면은 법무부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법무부에서 지금 감찰관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감찰관 지금 없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법무부에서 감찰관을 지금 임명을 채우질 않고 있거든요. 나 왜 안 채우는지 모르겠어. 그건 할 사람도 사실은 없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할 사람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야말로 최강욱 같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원래는 법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공모를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수원지검 그 판사 4명도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서 징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법무부에서 기록을 받아서 이거 검토를 해보겠다 국회에서 답변은 그렇게 했어. 근데 벌써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지금. 왜냐 감찰관이 없으니까 지금. 그 검사 4명.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박상용이 대검에서 감찰위원회에서 이거 징계 사유 안 된다 해버리면은 법무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법무부에 감찰관이 지금 없어버리니까 작년 7월 이후에 지금 벌써 한 1년 가까이 지금 공석으로 비워놓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자리를. 그래서 이게 벌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난 3월에도 이 얘기가 벌써 있었거든요. 왜 감찰관을 임명을 안 하느냐. 그때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장관님께서는 지금 감찰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그때 작년 6월, 7월, 8월 이때부터 계속 감찰관 빨리 임명하셔야 되고 필요한 감찰은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지시하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무부 감찰관이 없어서 이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희들이 뭐 감찰관을 제가 의도적으로 임명 안 할 게 있겠습니까? 그부터 계속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관 임명 빨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3월 30일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한 달 반이 지금 지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임명을 안 하고 3월에 그래서 한번 공모를 했는데 그때 공모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법무부에 물어봤어요 오늘. 네. 법무 공보관실에 왜 임명이 아직도 안 되느냐. 지금 당장 박상용 검사가 건이 당장 넘어오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 부분에서 법무부 공보관실에서 왜 임명을 안 하고 있는지는 사유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지원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그거는 인사상의 비밀이라서 알려줄 수 없고 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1년 가까이 임명을 못 하고 있느냐. 3월에 또 공모한 건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또 왜 임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근데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까 잠깐 말하는 게 상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 상부가 어딜 말하겠느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법무부 감찰관 공모는 법무부 권한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건 인사혁신처에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공모는 한대.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는데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에서 저 부분을 아무래도 다 논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은 이제 본인도 사실은 그 대상이잖아요. 말하자면 감찰관이 생기면. 그래서 실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일부러 그거를 비춰놓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명분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저게 지금 저 자리가 1년 가까이 저 중요한 자리가 그래서 법까지 받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징계 검찰이 안 하니까 법무부에서 할 수 있게끔 법까지 받고 났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자리를 비워놓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감찰관 하겠다는 사람을 주변에서는 물어보니까 없긴 했었긴 해요. 아, 왜 없겠어 그 자리가 하겠다는 사람이. 검사 왜 안 하겠어요? 출신들로. 아니 유역 감찰관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제 사표 쓰고 그 책에 보면 이제 본인이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그 맥락이 좀 나오는데 예. 이게 이제 전직 검찰들 중에서 좀 고르고 이 정부와의 어떤 결도 좀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아까 취재하실 때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던 건 또 공모 절차가 진행돼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한켠으로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네요. 공모는 한 번 했어요. 3월 13일에 그러니까 한 번 그 했어요. 연장선상에서 예. 뭐가 또 있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게 의제 문제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막고 있는 건가? 일부러 막을 동의는 없을 것 막을 같아요. 거는 없어 보이는데.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수원지검 4명 그것도 대검에서 감찰위원회에서 빠꾸 놓으니까 법무부에서 정무성호 장관은 우리가 그럼 그때 국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 법무부에서 빨리 그럼 징계해라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보름이 지나도록 지금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지금. 할 수가 없지. 감찰을 담당할 사람이 없는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데 지금 대통령이 그때 남아공에서 그 출장 갔다 오면서 바로 엄정하게 감찰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관에 대한 인신 공격하고 이런데도 이게 지금 돌아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요즘 그러니까 좀 안쓰럽긴 해요. 하도 욕을 먹어갖고. 그런데 안쓰럽더라도 정말 직을 걸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